바로 제가 오늘 이걸 가져왔는데 이게 분필처럼 생겼잖아요. 이게 바로 쌍꺼풀 액이라고 하는 건데 요즘 학생들도 많이 이걸 이용해서 쌍꺼풀을 만들더라고요. 혹시 이걸 사용해서 쌍꺼풀을 만들면 뭐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. 몸에 어떤가요? 아무래도 이제 풀이잖아요. 곤두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부에도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네. 이제 유착을 시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흉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내가 원하는 쌍꺼풀을 할 때도 방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왜냐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쌍꺼풀을 잡고, 왜냐하면 비전문가 매일마다 이렇게 피부에 자극을 해서 자꾸 붙여나가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가면은 모양이 잡힐 수도 있지만, 하지만 그 시간 없는데 자꾸 가게 되면 나중에는 피부에도 안 좋고 흉이 생기니까 원하는 대로 모양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. 눈이 짝짝인 경우라던가 뭐 한쪽만 쌍꺼풀이 있는 경우,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? 만약에 한쪽만 있다고 하면 반대쪽만,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한쪽이 있으니까 반대쪽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네. 아니면 한쪽만 하면은 두 개가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쌍꺼풀이 있는 쪽을 그 자리에 찍는다고 하는데, 그 자리를 메모를 하고 네. 반대쪽에는 같은 부위를 표시를 해서 높이를 맞추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그럼 앞트임, 뭐 뒤트임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는데 그런 것도 다 쌍꺼풀 수술의 일종인 건가요? 아니죠. 틀려요. 쌍꺼풀은 눈꺼풀 위쪽에 한 겹이 더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. 네. 그 앞트임이라는 건 앞쪽에 피부가 좀 아래쪽으로 덮게 되면 이제 빨간 부위가 잘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고기를 앞쪽으로 열어주는 걸 앞트임이라고 하는 거고, 뒤쪽은 눈 뒤쪽을 더 열어줘서 눈을 더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이니까, 좀 쉽게 이야기하면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는 쌍꺼풀 수술이고요. 앞쪽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는 앞트임, 뒤쪽을 더 넓게 만들어주는 건 뒤트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? 그럼 눈매 교정술 이런 쌍꺼풀 일종인가요? 크게 보면 그렇죠. 근데 이제 쌍꺼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눈 위쪽에 하나의 한 겹을 더 만들어주는 게 엄밀하게 쌍꺼풀이, 그러니까 피부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. 눈매 교정, 졸린 눈을 조정한다는 거는 좀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눈 뜨는 힘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졸린 눈. 저는 하나도 안 졸린데 선생님이 자꾸 졸리냐고 물어보거나 주위에서 자꾸 졸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졸린 눈이거든요. 그래서 까만 동자를 눈꺼풀이 많이 덮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런 분들은 눈 뜨는 근육을 강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눈매 교정 수술이라는 걸 같이 하게 됩니다. 저희 엄마 같은 경우도 상안검 수술인데 그 쌍꺼풀 일종인가요? 다른 점이 있다는 그 쌍꺼풀이라는 걸 말 그대로 한 겹을 더 잡아주는 거라고 했잖아요. 근데 좀 나이가 들게 되면 피부가 많이 처지게 되고, 피부뿐만이 아니고 근육도 처지게 되거든요. 이제 그런 거를 잘라주면서 쌍꺼풀을 만드는 원리이기는 한데, 상안검을 한다는 거는 뒤쪽으로 조금 더 나가요. 왜냐하면은 눈꺼풀 바깥쪽이 더 많이 처지거든요. 그래서 눈에 있는 끝보다도 1cm, 1.5cm 정도 더 뒤로 나가고 더 넓게 절개를 하게 됩니다. 쌍꺼풀 수술 부작용 같은 건 없는지도 궁금해요. 많죠. 모든 성형 수술은 부작용은 당연히 동반하고요. 제일 흔한 거는 쌍꺼풀이 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많고요. 두 번째로는 눈은 두 개잖아요. 네. 코는 하나인데 양쪽이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, 아주 눈매 교정 수술을 했다거나 피부를 너무 많이 끊어내게 되면 눈이 안 감기거나 이런 심각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럼 그런 경우에는 또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건가요? 피부 이식을 한다거나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. 어떤 만약에 한쪽이 풀렸다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교정을 할 수 있겠죠. 절개를 해서 고정을 다시 해준다거나 하면 되는 거고, 만약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, 눈이 안 감긴다든지 이런 복잡한 게 있으면 이제 그 원인에 따라서 제거해주는 다른 수술을 해요. 요즘도 쌍꺼풀 수술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?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주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아주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왔거든요. 어리다는 거는 막 중학생, 초등학생 친구들이 많이 왔었는데, 요즘은 이제 그 추세는 아닌 것 같아요.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것 같기는 하고요. 근데 여전히 많죠. 왜냐하면은 우리 얼굴에서 손을 대는 것 중에서 보통은 눈부터 시작을 하니까, 네. 아무래도 성형 수술의 비율로 따지자고 하면은 쌍꺼풀 수술이 제일 많죠. 네, 예전에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쌍꺼풀 수술을 했다고 하시는데 뭐 적당한 연령대 같은 게 있나요? 너무 어려서 하는 건 저도 반대하고, 일단 얼굴이 다 성장하고 나면 네. 보통은 중2, 중3 정도로 생각하거든요. 그 이후에 하는 거는 큰 부작용은 없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, 그래도 성형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20살 넘어서 수능 끝나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보통은 어머니들이 이제 병원에 데리고 올 때는
눈에 너무 신경을 써서 공부를 안 한다. 이 액을 붙이는 데 있어서 하루에 20-30분이 넘게 든다라고 해서 데려오는 경우도 있는데요.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저학년 때 하는 거는 반대하고요. 네. 뭐 중3 이상, 뭐 고등학교 정도에서 하는 거는 크게 부작용은 없고요. 그래서 바람직한 건 아무래도 좀 다 성장하고 나서 수능 같은 게 끝나거나 좀 대학에 간 이후에 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해서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희는 또 다른 알찬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.